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해외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국제 마약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기 위해 바디로션 통을 제작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인천공항. 커다란 가방 안에서 비닐에 담긴 바디로션 통이 잔뜩 나옵니다. 통을 강제로 열어보니 로션 대신 하얀 가루가 쏟아집니다. 아까 다른 거는 샴푸로 바디로션 통 안에 마약을 넣어 밀수하려 한 겁니다. 이렇게 밀수될 뻔한 마약은 15.6kg에 달합니다. 평택경찰서는 해외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바디로션으로 위장해 밀반입하고 국내 유통한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야산에서 마약을 던지기 방법으로 거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판매책들을 붙잡는 등 은닉한 마약 2kg도 압수했습니다. 또 검거된 판매책에게 밀수책을 특정해 공항에서 바디로션 통으로 마약을 밀수하려 시도한 태국인 일행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중국은 영사기관 의무통보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총 27.5kg, 시가 110억 원 상당의 91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다량의 마약이 국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유통 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또 최근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재난 피해 지역을 경기도지사가 특별 지원구역으로 별도 지정해 해당 시군에 복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등 지원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재난 피해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도비로 복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일부인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특별지원구역에는 복구비의 최대 절반까지도 도비로 지원합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임차인이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집주인 동의 없이 제공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 조회를 원할 경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6월 3일 본투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170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 경기도는 후보들이 가장 신경 쓰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경기 지역 대표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박희분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유권자의 4분의 1이 몰린 우리나라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 격전지이기도 하죠. 주요 후보들이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이거나 경기 지역 국회의원인 만큼 경기도민을 공략할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투표는 끝났습니다. 본투표를 앞둔 도민들은 후보들의 경기도 공약을 더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최종 선택을 할 겁니다. 대선 주요 후보들의 경기도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전직 경기도지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거쳐 35대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김문수 후보는 32대 33대 경기도지사를 재선 역임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난해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화성을에 당선된 이력이 있습니다. 경기도 출신 정치인이 모두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경기도 출신 정치인은 대선에서 낙선한다라는 오명이 깨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기본소득형 정책과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배당 등 복지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경기도에서 입증된 행정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도지사 재임 시절의 GTX 사업 도입과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성장과 기업 유치를 강조한 실용적 행정 경험을 내세워 도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출신이라 그런지 이 두 후보의 경기도 공약은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GTX ABC 노선의 조기 완공, DEF 노선의 단계적 추진을 내걸었고 김문수 후보는 ABC 노선은 임기 내 개통,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신속 구축과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재명 후보는 GTX 플러스 GH 노선 검토 그리고 부울경의 GTX급 광역교통망 추진을 강조했고 김 후보는 G 노선에 동탄부터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노선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수도권만이 아닌 지방까지 광역교통망을 뻗어나가는 공약을 더했습니다. 현안으로 떠오른 철도 지하화 사업에도 두 후보 모두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4차 산업, 반도체 산업에 집중한 공약도 대동소이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를 국가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만드는 K-이니셔벨트를 내걸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와 야타밸리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경기도를 반도체가 중심이 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공약은 두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전폭 지원을 내걸었는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현행 유지를, 김문수 후보는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화성 동탄을 정치적 기반으로 둔 40대 젊은 정치인으로서 자치분권을 통한 대통령 권한 축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신안산선의 조속한 완공, 동탄 도시철도 완공 등 도시철도망 확충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를 추가 설치해 경기 지역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 지원, 반도체 벨트를 통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린 경기도, 스윙 보터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중도층의 표를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느냐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경기 지역의 대표적인 아동 인권 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성감학원 사건. 경기도가 성감학원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각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만 받아왔던 위로금 지원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전국 단위로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0년부터 약 40여 년간 안산 선감도에서 5천 명이 넘는 청소년과 아동이 인권 침해를 당한 선감학원 사건. 지난 2022년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그리고 의료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가 지원한 피해자는 모두 269명.
하지만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31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기도에 한해서 사는 사람들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타지에 사는 사람들은 치료 지원도 안 돼요, 지금. 좀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경기도가 이 같은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각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특별법에 피해자 생활 안정과 의료 지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원 예터 보호 사업과 추모 공간 마련 등의 내용을 담도록 제안한 겁니다. 도는 선감학원 예터를 아동 인권 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이제 경기도 외에 있는 분들은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정이 되면 그 전국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한편 경기도의회는 선감학원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안산의 반달섬의 한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이 수분양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실거주가 가능해짐으로써 적지 않은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안산시청 앞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로 실거주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반달섬에 건축 중인 대형 생숙의 수분양자들이 오피스텔 전환을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약 반년이 지난 최근 수분양자들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산시가 해당 건물에 대한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승인한 겁니다. 반달섬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에 대한 적극 행정은 수분양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는 주차장 규제라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용도 변경을 위해선 많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안산시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률 전문가 상담과 국토부 법령 해석을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게 안산시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생숙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유관부서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빠른 행정 처리가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안산시의 이번 용도 변경 승인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잠도 거의 못 자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대출 걱정도 있었고 이행 강제금 문제도 있었고 용도 변경 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안산시 시장님과 그다음에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용도 변경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진짜 모든 분들께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BTV 지역방송에서도 이렇게 관심 갖고 취재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달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재 공사 중인 2개 단지를 포함해 12개 단지, 총 7,700여실 규모입니다. 안산시는 이번에 용도 변경이 승인된 2,400여실 외에 추가적인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에 초대형 물류센터 설치가 예고되면서 인접한 오산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로 인해 지역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는데요. 화성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시 부산동에 물류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 장지동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두고 인접한 오산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7층, 지상 20층, 연면적은 51만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73개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오산시는 공식 성명을 통해 완공 시 매일 2천여 대의 차량이 오산 부산동 인근을 오가게 돼 해당 지역의 교통지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강력히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는 차량으로 인한 사면 초과의 위기에 봉착될 것이기 때문에 물류단지 조성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갈등 유발 예상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화성시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해 화성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이미 도시계획상 물류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결정된 곳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업체 측이 충분한 교통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화성시가 사업을 제재할 경우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땅을 이제 민간이 실질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이제 접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데 저희가 이 허가를 무슨 수로 거부할 권리가 없잖아요. 화성과 오산은 동탄과 세교 등 신도시 개발 과정에 사실상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도로나 교통 관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앞세운 화성시와 생활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오산시. 양 지자체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해당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성시에 건립하려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용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안성시 양성면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부지.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적합 통보를 내리면서 소각장 건립이 본격화됐습니다. 13,000여 제곱미터 땅에 하루 소각 용량 48톤 규모입니다. 이는 안성 지역 의료 폐기물 발생량의 50배에 달합니다. 소각장 건립을 놓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성시청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이들은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양성면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안성시가 소각장 건립을 백지화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지에서 불과 5km 떨어진 용인 남사면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운영 중인데 혐오 시설을 중복해서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양성면에서 적어도 의료 폐기물만큼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위에 또 대고동 그 농번기에 여기까지 나오게 돼서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뭘 원합니까? 자유롭게 숨쉬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이날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6월 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안양권 4개 지역의 택시가 공급 과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000대가 넘는 택시가 사실상 남아도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시민의 발인 택시를 줄일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양과 군포, 의왕, 과천 등 안양권 4개 지역에서 운행 중인 법인과 개인 택시는 모두 4,093대입니다. 택시 총량제 조사기관은 이 중 94%인 3,863대의 실차율과 가동률을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습니다. 실차율은 승객이 탄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와 시간의 비율을 말하며 가동률은 택시가 실제 영업한 평균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안양권의 택시 거리 실차율은 51.1%, 시간 실차율은 36.8%에 불과했습니다. 택시 가동률의 경우는 77.4%에 그쳤습니다. 조사기관은 가동률과 실차율에 따라 안양과 군포, 의왕, 과천 등 4개 지역의 택시 1,036대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제5차 안양권 택시 총량제 조사 결과가 택시 감차라는 결론을 냈지만 실제 감차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의 추가 증차도 어렵게 됐습니다. 안양시는 이번 조사는 택시 관련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여러 여건상 택시를 줄이거나 늘리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년에 한 번씩 지역별로 택시 총량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5개년을 목표로 실시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오산시가 설왕저수지를 시민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기반인 연결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올 9월 수변 데크 설치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설왕동 농촌 지역 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시 설왕저수지입니다. 오산시가 설왕저수지 공원화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는 우선 진입도로 등 호수 주변 기반 시설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사는 저수지 인근 도로 1km 길이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설왕저수지 개발 후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로 양측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노상 주차장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저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좋습니다.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수지 개발은 산책로로 사용할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곳곳에 쉼터를 설치하고 형형색색 LED 경관 조명도 도입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저수지 중앙에는 음악 분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설왕저수지를 빠르게 연결하는 도로 정비와 교통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오산 시민과 관광객들이 설왕저수지를 찾아 즐기고 또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설왕저수지 개발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설왕저수지를 시민 중심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안성 지역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국내외 운송비와 샘플 배송비의 60%를 기업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3일까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용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과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이고 응시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한 해 30만 원까지 응시료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응시일 당일 기준 미취업 상태이거나 1년 미만 계약 단기 노동자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운영되고 상반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하반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일자리 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해당 지원에는 시비와 도비가 절반씩 투입됩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